자, 지난번 수업에 이어 지난번에는 그 예쁜 뷰종 프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오늘은 그 예쁜 뷰종 프리제의 설명에 이어 뷰종 프리제 미용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전체적으로 다 할 건 아니고 얼굴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얼굴, 그리고 많은 미용사나 학생들이 잘 실수를 많이 하는 뒷다리, 이 부분만 좀 미용을 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뒷다리부터 할 건데, 뷰종 뒷다리는 그 광고를 갖은 그 푸들이나 똑같아요. 30도로 먼저 잡고, 그리고 이제 좌골단부터 뒷무릎까지, 뒷무릎에서 이제 비절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단 좌골단 부분 30도 어느 정도인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얘는 조금 각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30도로 먼저 잡아줍니다. 그 백 쪽이나 뭐 다른 뭐 언더라인, 옆에 허리라인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뒷다리 뒷부분 위주로 오늘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뷰종 프리제 그 꼬리 부분, 여기에 클리핑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뭐 팬미용에서는 사실은 뭐 클리핑 해도 크게 뭐 저거 하진 않지만, 견종 표준서 상에는 뷰종 프리제 꼬리는 클리핑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팬미용은 뭐 자기 스타일인 거니까 뭐 괜찮아요. 자, 먼저 광골 30도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좌골단부터 뒷무릎까지 여기까지는 사실 뭐 뷰종이나 푸들이나 사실은 뭐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 좀 많이 달라지죠. 왼쪽, 오른쪽 뭐 똑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30도)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광골에서 좌골단에서 수직으로 내려주고, 자, 이제 카메라 때문에 강아지를 살짝 돌렸어요. 이 뒷다리가, 자, 지금 보면 이 무릎 뒤에 뒷무릎까지 제가 일자로 이렇게 쳐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절까지 이렇게 슬로프가 내려가는데, 이 뒷무릎에서부터 비절까지 내려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뭐 푸들로 예를 들면 푸들의 뒷다리의 미용이죠. 근데 뷰종은 똑같이 하지 않아요. 뷰종은 이 뒷무릎에서 조금 더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팁이에요. 조금 더 내려요. 한 1, 2cm 정도 더. 1, 2cm,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얘 정도면 한 3cm 정도 내렸어요. 3cm 정도 내렸어요. 얘는 조금 다리가 긴, 조금 큰 뷰종이죠. 여기에서 이 뒤에 슬로프가 이 뒤쪽 밑에 쪽, 이 하태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미용을 할 때 거의 수평으로 직각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쳐야 돼요. 뷰종의 뒷다리는 광골에서 내려와 슬로프가 내려와서 이게 푸들처럼 광골에서 내려와서 푸들처럼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좀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뒷무릎보다 조금 더 밑으로 일자로 내려서, 그리고 뒷무릎에서 비절까지가 털을 거의 여러분들 칠 땐 직각의 느낌으로 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뒤에 비절에 있는 각을 최대한 살려줘야 돼요. 양쪽 다 똑같습니다. 사실 모델견이 뒤쪽에
이 뒷부분에 털이 많이 없어요. 조금 감안하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광골 뒤에 슬로프가 조금 더 급하게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같이 이렇게 감아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감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슬로프는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밑에 밑에 쪽을 이제 중족골 뒷부분이죠. 고밍해서 털을 세운 다음에 가위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근데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하면 그 패드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패드 쪽을 먼저 집어넣고 패드를 확인을 하고 패드 뒤쪽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45도로 들어갑니다. 45도로. 얘는 사실 털이 조금 이 자체가 45도 보다는 훨씬 더 좀 서있죠. 그래서 좀 얘는 거의 뭐 치핑만 하는 정도로 해서 살려둔다. 아시겠죠? 내려와서 45도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뒷다리 보시면 이 안쪽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털을 여기 이 부분의 털을 굉장히 싹 이렇게 잘라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오래전에 푸들 램클립 칠 때 이 대퇴 안쪽을 싹 잘라내고 여기를 조금만 치면 슬로프가 굉장히 예쁘게 쉽게, 예쁘게가 아니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오래전에 그랬어요. 오래전에 학원들에서 뭐 저도 옛날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안에 부분을 싹 짧게 쳐내면 뒤에 슬로프를 예쁘게 또는 만들기가 쉽다. 뒷부분을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대퇴 안쪽을 싹 이렇게 짧게 많이 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 뒤에서 이렇게 보죠. 뒤에서 이렇게 보면 걔가 정말 딱 오다리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정말 기형적으로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오다리처럼 돼서 움직이면 마치 오다리가 막 이렇게 걷는 것처럼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러니 대퇴 안쪽 있죠. 요 털들, 이 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하고 같이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알았죠? 여기만 짧게 싹 치고 여기만 짧게 싹 치고, 그래서 이 대퇴 안쪽 부분을 짧게 싹싹 이렇게 쳐버리면 여기 오다리 이렇게 좀 이렇게 돼버려요. 정말 보기 싫어요. 미용. 아시겠죠? 뒷다리에서 제일 주의할 부분은 그겁니다. 그리고 많은 미용사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어딘가 하면, 뒷다리 슬로프 30도에서 좌울단에서 떨어져서 이 슬로프를 만들 때, 좀 이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나왔다가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미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비숑의 체형 자체가 그러지가 않아요.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옆에는 뭐 아시다시피 동그랗게 하는 거죠. 그렇게 굳이 막 지금은 막 뭔가 미용 다리를 완성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다 할 줄 아니까 제가 지금 수업할 건 그냥 몇 가지 조심해야 될 팁들만 알려주는 거라 여기를 막 완성을 하고 뭐 좀 그러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뒷다리는 그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백이 이렇게 내려오고 꼬리가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꼬리가 이렇게 가고 이 뒤에 광골 부분을 이렇게 30도로 내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이 뒤에 슬로프를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여기를 여러분들 내가 아까 거의 수평으로 치다시피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허리 라인이 있고 앞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이제 발이 여기 있으면
여기 뒤쪽은 45도로 이렇게 살려 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실제로 이제 미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 실제로는 이게 90도처럼 되진 않으니까 이 정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용을 하면 약간 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중족골 뒷부분에 털이 좀 더 살아있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것이고, 이 비숑의 슬로프는 푸들처럼 이렇게 완만하지가 않아요. 이 슬로프 자체가 이렇게 푸들처럼 완만하지가 않아요. 훨씬 더 푸들보다는 각이 훨씬 더 좁다. 아시겠죠? 푸들은 좀 더 큰데 비숑은 좀 더 좁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미용사 분들 또는 뭐 핸들러 도그쇼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하는,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광골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뒷부분이 슬로프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용을 했냐라고 물으면, 이 광골 30도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용을 했다고들 말을 해요. 앞에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광골 30도 이 부분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대퇴 부분을 안쪽으로 살짝 넣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미용은 어떤 미용이든 기본적으로 강아지의 체형에 맞는 미용을 해야 돼요. 비숑이 됐든 푸들이 됐든 말티저가 됐든 뒷다리가 이 광골 좌골단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개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광골 30도 또는 좌골단, 이 좌골 부분의 각을, 요 부분을 뭐 예쁘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는 뒷다리가 좀 장애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강아지, 정상적인 비숑 프리즈의 뒷다리가 아니죠.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 광골 30도 또는 이 좌골 부분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그 부분을 예쁘게, 또는 뭐 뭔가 그 부분에 각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뒷다리 자체를 다 망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뒷다리 전체를 망치는 미용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비숑의 뒷다리는 30도 내려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최대한 살려주는, 그리고 발에서 45도로 가서 이렇게 만나는, 앞다리가 앞에 미용이 나오고, 이런 형태의 이런 실루엣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약간 이런 미용이 되겠죠. 비숑 프리즈의 뒷다리는 좀 더 푸들의 뒷다리보다는 좀 더 각이 작다, 좀 더 깊고 좀 더 화려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미용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얼굴에 대한 팁을 할 건데, 지금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비숑 미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시겠다시피 그냥 몇 가지 그 포인트만 딱 알려주는 거라 전체적인 뭐 완성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뭐랄까, 비숑 프리제의 올바른 비숑 프리제의 미용이 되어 있다고 보기 좀 힘듭니다. 아시겠죠? 좀 참고하시고, 먼저 앞쪽 이 이마를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마 쪽이 이렇게 확 날아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용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앞으로 삐서 내려가지고, 이 푸들 크라운 할 때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커트하고 또 좀 내려서 이렇게 커트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미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선수들은 괜찮아요.
일선에 유능한 그런 오래된 미용사들은 이거를 내려서 딱 잘라도 어느 정도의 길이감을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의 자기 미용을 알기 때문에 내려서 어느 정도에서 잘라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서 커트하고 세우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죠. 당연히 선수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아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치면 돼요. 딱 자연스럽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눈 쪽, 양쪽 눈 사이 스톱이죠. 이쪽 부분을 커트를 먼저 해주고 이 가위로 이렇게 가서 커트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클리핑 해도 돼요. 클리퍼 끝으로 이렇게 넣고 조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잘라봐. 약간 이런 지금 옆에는 아예 안 했죠. 내가 요 위에만 한 거죠. 이런 느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이 좀 깊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눈을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털들을 조금 더 쳐주면 돼요. 조금 더 잘라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눈을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작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보통 평범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눈이 좀 깊게 쑥 들어가게끔 볼륨을 주고 한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얼굴을 미용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콧잔등 털을 잘라버리는 거죠. 지금 얘도 그렇게 해놨죠. 예전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콧잔등 털을 다 잘라버렸죠. 그죠? 사진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콧잔등의 털을 다 잘라버려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든 이런 식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면 망한다. 아시겠죠? 비숑 콧잔등의 털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콧잔등의 털은 그냥 반 딱 나누어서 항상 가름 맡아서 길러 놓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지게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볼 털하고 연결되게끔 하는 거지 이걸 인위적으로 마치 푸들 테디베어 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뭔가 잘라가지고 뭔가 하겠다. 그럼 절대 안 돼요. 비숑 프리즈 미용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콧잔등에 있는 털은 가름 맡아서 양쪽으로 딱 넘겨 놓는다. 그래서 계속 길러 놓는다. 그래서 얘들 미용할 땐 눈 밑에 있는 이거 눈물 털 있죠. 이거를 막 이렇게 빼가지고 짝뚝 자르고 이런 건 잘 안 해요. 요 끝에 눈곱 있는 눈물이 나는 요 부분만 가위 끝으로 그 부분에 있는 털만 대봐. 살짝 이렇게 또는 살짝 그 부분의 끝에 털만 잘라서 빼내주고 그리고 콧잔등의 털은 길러서 이렇게 붙여준다. 주둥이로.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실수말을 많이 하는 부분 얘도 지금 콧잔등의 털을 다 잘라버렸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또 하나 이 수염을 이렇게 이제 길러놨단 말이죠. 길러놔서 이 볼의 털하고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이 볼 자연스럽게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얼굴 미용을 할 때 가위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앞에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망한다. 알았죠? 이 비숑 프리제는 이 수염에, 이 콧수염에 있는, 코에 있는 털들을 위에서도 자르면 안 되고, 앞에 이 부분 주둥이 옆에 있다고 이걸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것도 그냥 입술 라인만큼만 들어가는 거지, 앞에서 이렇게 잘라가 학생들이 그냥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한다고 이렇게 잘라버려. 그러면 진짜 다 망한다. 아시겠죠? 콧잔등의 털은 내려서 볼에 있는 털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얘를 가위가 앞쪽에서 가서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입술 라인에 맞춰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학생들이 미용을 시키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일선의 미용사들도 심지어 미용사들도 비숑 프리제 미용을 자기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동영상만 봤다거나 또는 누구한테 얘기 듣는다거나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콧잔등의 털을 다 잘라버리고 앞쪽에 여기 수염이 내려와서 끝이 아니라 앞에 있는 털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숑 프리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는 얼굴 쪽 미용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뒷다리
그 슬로프의 뒷부분, 이 뒷부분에 특히 광골 30도가 내려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시죠. 내려와서 그냥 일자로 떨어져서 하태 부분을 최대한 살려주는, 그리고 발에서부터 45도로 와서 이런 라인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그 비숑프리제의 뭐 미용을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그 포인트만 알려줬어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알고 나서 한번 연습을 해서 비숑프리제 미용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